네,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입니다. 편히들 쉬고 계신가요? 오늘은 제가 원자력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 이 옷 멋있습니까? 아톰스. 네, 여기는 네, 샤 국립서울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 샤로 보이죠? 마크가 있습니다. 네. 왜 이 옷을 입고 나왔냐?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에서 만든 거예요. 제가 좋아하는 교수가 있어서 저도 한 벌 주세요 하고 하나 얻어 입었습니다. 제가 오늘 드리는 주제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 월성 1호기 조기 수사를 놓고 치열하게 부닥치다가 윤석열 씨를 징계하려다가 징계가 되지 않고 엎치락뒤치락 했는데, 왜 대한민국 원자력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느냐? 가만히 지켜보니까 국산화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거를 좀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. 국산화했기에 사약받는 대한민국 원자력, 제 제목입니다. 그리고 정치는 항상 리베이트가 뭡니까? 뱉어내는 거잖아요. 먹었다 뱉어내는 거. 킥백, 앞으로 차는 게 뒤로 차줘서 이렇게 하는 거. 킥백과 리베이트를 찾아서 정치는 이동한다. 바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한 제 의도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자켓을 입고, 이건 뭐 자켓이라 그러나 추리닝이라 그러나 입고 나왔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의 원자력은요 거의 99% 국산화되어 있습니다. 한 두 개인가가 안 돼 있다고 들었는데 뭐 그것도 국산화한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. 원천 기술이 미국 것이라서 그렇지. 국산화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? 국산화가 됐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만들고 절차를 어떻게 한다는 걸 국내에서 다 안다는 거죠. 속이고 뭐하고 할 게 없습니다. 따라서 비리가 적어집니다. 국산화가 이루어지면. 반면 우리가 모르는 거를 처음 수입한다.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. 지금 F-35가 우리 군에 들어오고 있는데 한 7, 8년 전에 미국 가서 럭키드 마틴으로부터 F-35 설명 들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제법 있었어요. 뭐 코끼리 장님 이 코끼리 만드듯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, 그것을 만들어 본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면서 좀 웃음이 나왔겠죠. 자기들은 개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개념을 확대 해석하거나 축소 해석하거나 엉뚱한 걸로 알아들으니까 피식피식 웃으면서 설명하는 걸 봤는데 어쩔 수 없어요. 우리가 모르는 걸 수입할 때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설명하겠다 끌려갑니다. 그리고 모르는 거를 우리가 사는데 그 사업하는 비용은 우리가 내는 거고 또 인허가도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뭐가 됩니까? 그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 돈을 받아먹을 수 있는, 또는 킥백이나 리베이트로 받아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. 국산화 하면은 그걸 다 아니까 그런 게 안 열리는 거고. 저는 이제 방위사업이죠. 이렇게 취재하면서 무기를 한국에 팔려고 하는 에이전트들을 많이 만난 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. 장기간. 그걸 쭉 하다 보니까요, 우리 대형 사업, 뭐 KTX 지금은 잘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속전철에 대해서 거의 다 압니다만, KTX 처음 떼제백걸 도입할 때 그때 관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우리가 모르니까 어떻게 구동하는 원리를 모르고 설명 듣고 한번 시찰 가서 그렇게 시찰 가서 알 것 같아요. 몇 년 가서 공부해도 그 구동 원리만 알지 사업 원리는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별 일들이 다 많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면 됩니다 하고 여야 국회의원을 다 만나서 이렇게 법안을 만들어 줍니다. 그럼 그거 갖고 치고받고 하면서 법안이 만들어져요. 난센스 같죠? 진짜입니다.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러이러한 무기를 도입해야만 북한의 공격을 막습니다 라고 처음에 가게 되면 당연히 선전하러 온 거니까 군인들도 경계를 하는데, 들어보니까 이 무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설명 듣다 보면은 결국은 그분들의 기한으로 이런 무기를 도입해야 됩니다가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 새로 어떤 걸 갈 때는 외국의 업체에 고용된 에이전트들이 가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국방부나 또는 이런 데서 기한을 하게 되면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할 때 그 사람들도 모르잖아요. 그럼 그분들도 결국 에이전트가 가서 설명해 주면 아 그렇구나 하게 되고 국회에서도 통과가 됩니다.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해서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? 선물도 주고 뭐도 주는 거죠. 국산화가 안 되면은 바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. 국산화가 되면은 다 룰대로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어요? 못 하는 거죠.
그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걸 도입하게 되면은 그거를 가동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? 외국 가서 배워와야 되잖아요. F-35도 우리가 도입할 때 그 전에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첫 번째 그 운영 기술을 배울 사람들이 미국에 갑니다.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조종소를 배워요. 배워갖고 와서 국내에 와서 다시 우리 조종사를 모아놓고 자기가 배운 걸 가르치는 교수가 되는 겁니다. 원자로도 마찬가지고요. 이러니까 그런데 갈 수 있는 사람 기회가 열리니까 그거를 운영해야 되는 세력들도 그거 도입해야 됩니다. 이러고 나갑니다. 거기서 설사 무슨 문제가 터져도 그 사업 자체를 막지를 못해요. 아시겠습니까? 근데 이게 다 국산화되어 있으면 뭐가 탁 터지면 그 사업을 막을 수가 있어요. 여야든. 그래서 또 종사자들도 해외 갈 기회가 없고 저거 했다 골치만 아프니까 나 굳이 새 기종 안 몰아, 새 원자로 안 몰아, 막 이렇게 나가니까 열의가 죽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국산화가 되면 우리 기껏 국산화해놓은 거를 죽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. 반면 이 정권이 밀고 있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은요, 태양광 기술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.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안 하는 겁니다. 원자력이 훨씬 경제성이 좋으니까 한 건데. 근데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 따먹는 제조업이거든요. 중국산이 들어옵니다. 갖고 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건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. 원자력이라고 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뭐하러 요따만한 메추리알 낳는 메추리를 왜 사와요? 근데 이걸 들어오는데 우리는 법체계가 미비하니까 뜯어먹을 게 있는 거죠. 이 정부랑 매우 가까운 운동권 출신 사람이 협회장을 하다가 구속된 건 잘 아실 겁니다. 이래서 원전을 죽이는 거예요. 원전을 죽여야만 신재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방위산업 얘기를 다시 또 돌아갈까요? 대한민국은 제가 보는 한에 있어서는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무기를 다 만듭니다. 이제 등급 차이죠. 미사일도 이제 1000km까지 날아가는 걸 만들었고 2000, 3000 가는 건 못 만들었습니다만 그건 하기 나름이죠. 전투함도 구축함까지 만들었고 순양함 항공모함 만드는 건 앞으로 가면 되는 거지. 근데 이미 그 단계는 들어와 있잖아. 미사일도 탱크도 전부 다.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?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는 F-16 도입할 때도 보면 치열하게 싸웠는데 거기서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자꾸 리베이트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? F-20 타이거 들어올 때는 어쨌다 자꾸 얘기 나오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줄어들었어요. 근데 이제는 국산화가 되다 보니까 리베이트를 챙길 게 별로 없어요. 그 다음에 또 뭡니까? 그 금융실명제까지 되니까 이 돈을 주고받는 기록이 났습니다. 저는 이렇게 에이전트들을 만나보면 거꾸로 대한민국 사람들도 외국 가서 무기를 팝니다. 그런 나라 중에 제3국에 가게 되면 금융실명제가 없으니까 ATM기에다 돈을 탁 넣고 그냥 붙여도 기록이 안 남아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걸 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랬겠죠. 그러다 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세계의 가장 공통어잖아요. 이 사람도 받고 여도 받고 야도 받으니까 비난을 할지언정 사업은 안 막습니다. 근데 국산화가 되고 금융실명제가 들어오고 뭐가 되면 이런 걸 못 주거든요. 기록이 남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정치권들이 새로운 사업이 경제성도 없는데 이게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 하면서 이걸 죽이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신재생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게 바로 문정권의 작태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. 지금 방산비리 수사가 요즘은 시들해져 워낙 해도 안 나오니까 지금 한국 방산을 자꾸 흔들어 놓고 있었잖아요. 그게 뭐예요? 외국 무기 도입할 때 그런 기억 때문에 그게 사라졌고 거의 국산화 다 됐고 근데 그런 기억은 있으니까 뭐가 있을 거야 뒤져봐 그러는데 국산화된 방산업체에서 뭘 할 게 있겠어요. 김영하법 범위 내에서 그 정도 했는 거 그거 가지고 계속 떠들다 보면 나중에 더 있을 거야 못 찾은 게 있어. 그러다 보니까 한국 방산을 죽여가는 거거든요. 제가 쓴 책 중에 제가 과거에 이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. 한국의 핵주권. 제가 탈핵 비판을 썼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어쩌면 더 좋아합니다. 이 책을 만들 때 보게 되면요. 외국 업체, 웨스팅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서 에이전트를 고용했죠. 여기에 보게 되면 별별 그런 얘기 다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와갖고 이걸 줄 테니 하십시오 그러는데 우리 그 돈 안 받을 테니 가격을 낮춰주시오 이렇게 갑니다. 이 원전 국산화를 할 때 박정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챙길 수 있었어요. 일부 챙겼는지도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리베이트를 안 받을 테니 가격을 줄여주시오, 기술을 주시오. 이렇게 갑니다. 이렇게 애국심에
쩔어갖고 만든 게 대한민국 원자력이거든요. 그래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빨리 국산화가 됐습니다. 늦게 출발했습니다. 근데 이제 와서는 완전 국산화를 해놓으니까 이제 뜯어먹을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.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요,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낼 게 없어요. 과거에는 뭐도 받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, 이제는 대한민국이 의료 장비하고 바이오 정도, 그 다음에 우주로 가는 우주선 개발, 우주 로켓 개발 정도 제외하고는 거의 제조업에서는 세계 탑입니다. 근데 대기업들이 이제 그거를 안 덤비는 거는 후발 업체가 되니까 안 덤비는 건데,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.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잡아놓는데, 박근혜 대통령이 뭐예요? 삼성 등으로부터 미르재단 뭐 하는 거 할 때 출연권을 받았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? 이게 뭐예요? 다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. 금융실명이기 때문에. 대기업들도 이제는 한국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을 게 없으니까 정부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는 주는데 기록을 남기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공식적으로 줘야만 책임을 면하니까.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재용이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내려고 했던 게 누구다? 문재인 정권이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신흥산업, 바이오라든지 뭐 그린 뉴딜을 지금 이 정권에서 하겠다고 하는데, 그린 뉴딜, 그 다음에 뭐 IT 쪽은 아직 좀 새로운 산업들이죠. 이런 것들은 아직 법이 미비하고,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인허가권을 만들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? 자꾸 정부를, 옛날에는 이제 외국 업체에 고용된, 임시로 고용된 에이전트들이 와서 뛰었는데, 이제는 이런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직접 뛰는 거죠. 그러니까 뭘 주고 하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원전 같은 경우는 죽여라,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정부 야당도 이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같이 떡고물을 먹을 수 있는 거죠. 무슨 얘기냐?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슨 대안이라 들고 나온 것들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. 대한민국 원자력은 힘겹게 국산을 해놓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니까 때려 죽이고 있는 게 지금 이 정권이라는 얘기입니다. 국산화의 대가가 이겁니다. 이거를 이해하시면요, 아, 정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걸 조금 아실 겁니다. 왜 저 사람들이, 지금 문정부 사람들은요, 원전 탁 이렇게 못하게 해놓고는 잊어먹었어요. 이거 관심도 없어요. 살아나든 말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, 자기는 이쪽으로 신재생, 뉴 그린 뉴딜, 이쪽 바이오 이쪽 가 있는 겁니다. 네, 백신 게이트 몇 번 얘기했지만, 네. 거기서 어떻게 하든 돈 만들어갖고 선거 때 한번 또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저 사람들이 딱 던져놓고 간 거를 실무자들은 겁이 나니까 이제 못 푸는 거죠. 관심도 없어요, 이 정권 사람들은. 그리고 여기에 걸린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은 끙끙대고 있는 거죠. 그건 내가 그래서 당신들은 원자력 하시는 분들은 겁쟁이라고 제가 그러는 겁니다. 정당하게 나가라 이거야, 나가. 아, 뭐 그렇게 궁시렁거리고 있어요. 제가 오늘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이 옷을 입고 나온 거는 진짜 애국자는 당신들이요. 누가 내국노인지를 분명하게 판단하고 소식과 가시란 얘기를 하기 위해서. 국산화 해놓고, 이제 이거는 해외 가서 우리가 옛날 한국이 수입했던 것처럼 에이전트 고용해서 팔 수가 있죠. 그걸 즐길 수 있는데, 그걸 막은 게 누구다? 문재인이다. 이런 확실한 인식을 갖고 대한민국 원자력계, 대한민국 방위산업계 뚜벅뚜벅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원전은 국산화했는데 원전 국산화의 주체가 공기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. 한전, 지금 뭐 한수원, 뭐 코펙 이런 데가 국산화를 하는 주역이다 보니까 정부가 그 기업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. 탈핵을 하라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국산화를 하는 기업이 사기업이었으면은 손을 못 댑니다. 우리 삼성전자가 국산화한 거, 현대자동차가 국산화한 거, SK가 국산화한 거, 이건 손을 못 대잖아요. 계속 커갈 수 있는데 국산화를 했는데 공기업이 했다. 바로 그것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원전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신재생을 키우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. 따라서 원자력 하시는 우리 학생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 한국 원전이 갈 길은, 우리는 애국 원전을 했더니 매국 탈핵 기준이 나오고, 또 이거를 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이걸 탈핵을 가는데 사기업으로 가야 된다. 이런 방향성을 가지면은 한국 원전이 다시 한번 뻗어나갈 기회가 있지 않을까. 한번 그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